여러분, 삼성그룹이 와우, 아마 단일 기업으로는 최대일 거예요.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무려 240조나 됩니다. 240조. 아마 단군 이래 가장 큰 규모의 투자할 거예요. 3년 동안 240조 원을 쏟아 붓겠다. 3년 동안이에요. 3년 동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와, 솔직히 저는 박수가 나옵니다. 박수가. 이 박수는요, 아주 제한된 박수예요. 다 빼고요. 뭐 이재용이고 정치적인 이재용 회장이고 정치적인 이슈고 다 빼고 투자라는 자체 거기에만 딱 박수. 예, 박수. 왜냐고요? 투자는요,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국민을. 지금 대한민국은 최악의 상태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그룹이 240조 원을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희망이.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적어도 3년간 일자리를 4만 개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해요. 4만 개. 일자리 4만 개 만들겠답니다. 이보다 더 희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투자를 하게 되면 여러분, 당연히 일자리도 늘어나지만 경제의 활력도 그만큼 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어쩌면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더 희망을 지금 심어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사실 과거 삼성은요 180조 원을 투자해서 2030년에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파운드리 반도체 있잖아요. 파운드리 여기에서 1등 하겠다. 지금은 시장 점유율이 17%지만 대만의 57%를 따라가겠다. 51%인가요? 정확하지 않은 따라가겠다. 이렇게까지 선언을 하면서 180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것도 국내에는 130조, 해외에는 50조 투자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말입니다. 그 당시에 삼성은 기본적으로 5G에 투자하겠다. 차세대 반도체에 투자하겠다. 전장산업, 자동차 전장산업에 투자하겠다. 이게 뭐 결국은 AI겠죠. AI. 그러면서 바이오로직스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4가지 분야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240조로 규모를 지금 60조를 더 늘렸습니다. 60조를 더 늘리면서 투자를 신속하게 집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요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이 되고 나서 뭐 가석방 당일부터 삼성전자 서초 사옥을 찾아서 경영진들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 삼성의 위기자 대한민국의 위기인데 삼성이 선제적인 투자를 하고 대한민국도 여기에 동반 따라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말입니다. 언제부턴가 삼성이 신수종 사업이라고 삼성은 이야기합니다. 신성장 동력 산업이라고 하지 않고 신수종 사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수종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그 산업은요 활활 타올랐습니다. 활활 타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삼성의 투자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 삼성뿐만 아니라 그 산업 자체가 활활 타오른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 삼성이 투자를 어디에 하는지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바로 그 속에서
우리가 부자 될 기회를 잡을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사실 이거를 보면서 많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삼성이 4가지 신수종 사업을 정하니까 문재인 정부가 요거 그대로 차용해 갔어요. 차용해 갔어요. 원래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도대체 경제정책이 뭔지 소득주도 성장 정책 이것만 보였지 미래성장에 대해서는 한마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한마디. 혁신성장 말입니다. 도대체 혁신성장을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 삼성그룹하고 아주 굉장히 겹칩니다. 하나 차이가 있다면 자동차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 5G 그때도 있었고요. 5G면 뭐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차세대 통신기술이니까 얼마나 이게 핵심입니까? 여기에다 차세대 반도체 여기에다가 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결국 삼성이 시대를 이끄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여기에 이제 정부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미래 자동차를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미래 자동차. 삼성은 4가지니까 AI 각각 빠졌나요? AI 인공지능이 빠졌죠. 인공지능. 그런데 지금 24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곳 한번 보자고요. 여기입니다. 여기. 우리가 이거를 선제적으로 인식을 해놓으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투자하는데 굉장히 참고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잘 보세요. 반도체 2030년까지 171조 원을 투자해서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를 하겠다. 게다가 D램이나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우위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D램이나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막 치고 들어오고 있죠. 막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야 당연히 대만의 TSMC가 1등을 하고 있잖아요. 1등을. 1등을 하고 있는데 이거 따라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메모리만 하더라도요. 이게 장난이 아닌 게 인텔이나 이런 데서 지금 기술력을 삼성 기술력을 따라간다고 이야기하니까 아마 기술 쪽에 엄청난 투자를 할 겁니다. 사실 반도체는 지금 국가대항전을 하고 있잖아요. 국가대항전. 중국이 반도체 굴기하고 있죠. 미국도 자국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500억 달러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2030년까지 반도체 자금률을 20%까지 달성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만 그냥 한번 쓸게요. 병신같이 가만히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만. 기업이 적폐 세력이니까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해.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결정을 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말입니다. 기업을 돕지를 않거든요. 아예. 전 세계가 정부가 나서서 돕는데 중국은 반도체 굴기라고 해서 중국 정부에서 막 밀어줘요. 막 땅도 공짜로 주고 물도 공짜로 주고 전기도 공짜로 주고 대출도 엄청나게 그냥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30조 투자한다 그러면요. 한 5천억만 있으면 나머지 정부가 다 투자해줘요. 이렇게 저렇게. 정부 투자조합에서 투자해주고 시정부에서 투자해주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단하다고 보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투자하다는 거. 어쩌면요. 정부가 경제정책을 발표하는 것보다가 삼성전자가 투자정책을 발표한 게 저는 더 가슴이 와닿았어요. 더 가슴이. 이게 현장에 바로 발효가 되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도체를 이렇게 투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도체 관련한 업체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게다가 지금 시스템 반도체는 지금 적어요. 시장 점유율도 17%밖에 안 됩니다. 이러면 여기에 협력업체 엄청 달리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계속 투자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메모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모리는 연구인력 엄청 뽑게 생겼어요. 초격차 만들어야 되니까. 전 세계에서 머리 좋다는 사람 다 뽑아서 반도체에다 집어넣어야죠. 그러면 고용되지요. 여기다 투자 일어나니까 설비업체들 좋아지죠.
협력업체들 설비하는 데는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예. 게다가 바이오, 두 번째가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예. CDMO라고 바이오 약품 위탁 개발 생산하는 거 2023년까지면 내후년입니다. 이때까지 1위 하겠다는 거, 1위 하겠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있잖아요. 게다가 삼성 바이오는요, 여러분. 예, 삼성 바이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차세대 반도체다. 바이오를 지금 차세대 반도체처럼 키우고자 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마 앞으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저는 바이오 주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은 없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바이오 전체의 어떤 투자 붐이 일어날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아마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여기에다가 세 번째가 차세대 통신입니다. 차세대 통신. 이제 5G에서 벗어나서 6G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통신망을 고도화시키고 지능화시키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집중 투자하겠다. 이 소프트웨어 집중 투자하겠다 이런 걸 보면요. 결국 뭐예요? 소프트웨어 집중 투자를 하려고 하면 예, 여기에 훈련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학생들을. 인재를 굉장히 많이 양성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소프트웨어 집중 투자가 가능합니다. 예, 저는 그 어느 때보다가 그러면 인재 양성하기 위해서 청년들의 어떤 취업률도 좋아지죠. 이게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라 3년 동안 240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놀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신성장 IT, 여기는 이제 이야기했던 인공지능, 미래 신기술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난리다. 슈퍼컴퓨터 투자하겠다. 이제 개발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슈퍼컴퓨터도. 예, 그러면 IT 산업 쪽에도 그 많은 또 새로운 발전들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삼성이 투자하겠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기억해 둬야 되는 부분이에요. 앞으로도 저는 이 반도체나 바이오 차세대 신성장 IT 아마 우리 경제를 이끄는 주축이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요. 삼성의 공격적인 투자는요. 저는 제한적이지만 박수를 친다니까요. 제한적이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살아나죠.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이 투자가 여러 가지 해석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말로만 했고 투자할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지금 해석을 한 것은요. 투자 관점에서만 해석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만. 예, 여러분 경제는요. 예, 이만큼 투자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안 봐도 뻔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안 봐도. 근데 정부는 관심 없습니다. 그게 문제죠. 어쨌든 삼성이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우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업체들, 이 업종들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우리 눈여겨 지켜보자고요. 그러면서 우리도 부자가 되는 방법, 10년 후에 부자가 되는 방법 한번 찾아보자고요.